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소중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태도라는 힘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기본적인 법칙 하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타인의 감정은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아무런 언어적 교류 없이도 스며듭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빛, 미세한 표정,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기운을 읽어냅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눈치나 기운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한 가지 흔한 사회적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불안함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얼굴을 샅샅이 훑으며 불쾌감의 신호를 찾으려 애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들 앞에서 방어적이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우리의 그런 경계심을 또다시 감지하고 더욱 불안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왜인지도 모른 채 그 사람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이제 정반대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호감을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처럼 한 가지 태도는 저항감을 높이고 관계의 벽을 쌓는 반면 다른 태도는 저항감을 낮추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이 현상을 증명하는 흥미로운 과학적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학생들이 똑똑하며 분명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고 굳게 믿기만 해도 학생들은 그 긍정적인 기대를 비언어적으로 감지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실제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참 흥미로운 사람이야 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그 기운을 느끼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나 그룹의 리더라면 이 개념을 반드시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저항감을 낮추며 심지어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태도와 각각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직원이나 팀원들을 깊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항상 실수와 배신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룹의 가장 말단 직원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려 듭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리더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회사 전체가 이 리더의 적대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고 조직은 끊임없는 내부 다툼과 상호 불신이 가득한 적대적인 환경으로 변해버립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리더가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실수와 배신을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공감적인 태도입니다. 공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정반대의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선하고 똑똑하며 충성스럽다고 믿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자질들은 잘 가꾸고 이끌어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NBA의 한 농구팀 코치와 상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팀을 맡기 직전이었는데 이전 팀의 선수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에게 너무 엄격하고 통제하려 했다고, 선수들의 모든 움직임을 코트 위에서 지배하려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통제를 내려놓고 각 선수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며 그들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선수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하되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라고 말했죠. 때로는 강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 시작점은 언제나 공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새로운 팀은 훨씬 더 단결력이 강해졌고 선수들은 그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었으며 코트 위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팀에 문제가 있는 선수가 있다면 이제는 코치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 시즌 팀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불안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이며 조심성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일과를 중시하고 어떤 종류의 혼돈도 견디지 못합니다. 늘 똑같은 전략을 반복하고 조금의 스트레스만 받아도 무너져 내립니다. 실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협상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지나친 신중함과 조심성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곤 합니다. 회사 전체가 그들의 불안한 기운을 내면화하고 그 결과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많은 대기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장을 멈추고 정체된 분위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것은 대담하고 모험적인 정신입니다. 저는 이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꼽고 싶습니다. 그는 마치 16세기의 탐험가와 같습니다. 항상 거대한 생각을 하죠. 자동차 회사, 우주로켓 회사, 차세대 교통 시스템까지. 몇 년 전 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저에게 테슬라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자동차 회사를 맨주먹으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자재비와 인건비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그는 테슬라가 몇 년간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결국 파산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의 대담하고 모험적인 정신은 대중을 사로잡았고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했던 자본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 준 셈이죠.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실현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믿을 수 없는 신념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만들고 기꺼이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대담한 정신은 일론 머스크의 경우처럼 우리 삶의 환경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다음은 불안정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진 리더들은 종종 자신을 매우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연약한 자아를 가졌으며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비판도 견디지 못합니다. 주변에는 항상 예스맨과 아첨꾼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끊임없이 채워져야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리더는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결코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불안정한 태도를 내면화하여 그들 자신도 불안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한 자아와 운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스스로 왕인 것처럼 행동하여 왕처럼 대접받습니다. 한 인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죽거나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은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물이 될 운명이라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의 상상 속에서 시작되어 결국 스스로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자기 확신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놀라운 카리스마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특권 의식을 가진 태도가 있습니다.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귀족이나 왕족처럼 보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노력하여 존경을 얻으려 하지 않고 당연하게 복종과 존경을 기대합니다. 힘든 일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실수가 발생하면 즉시 비난할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권위에 불신을 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누구도 왕이나 여왕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리더는 종종 직원들의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작은 문제만 생겨도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대는 솔선수범하는 태도입니다. 이 유형의 리더는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실제로 그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구했을 때 이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매우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누구도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했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제품 디자인에 실수가 있다면 그는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직원들이 그의 존경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가 세운 높은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세요. 사람들에 대해 성급하게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결점을 용서하나요? 혹은 오히려 과장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도 우리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경계하고 방어적인가요? 아니면 편안해 보이나요? 사람들과 맺는 유대감의 정도를 점검해 보세요. 항상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우리가 역경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나요? 아니면 즉시 다른 사람을 탓하나요? 비판과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항상 과거의 낡은 전략을 반복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무의식적이어서 우리 스스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패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통해 비로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처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이고 불행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 끊임없는 드라마, 그리고 불안감으로 우리를 감염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확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쁨과 자신감으로 물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태도를 확장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해왔던 모든 평가들을 잠시 내려놓는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다시 상상해보세요. 당신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와 회복력의 원천이 있다고 믿어보세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대한 무언가를 성취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십시오. 야망이라는 단어는 요즘 세상에서 마치 나쁜 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우지요. 하지만 야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하고 환상적인 것들의 원천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려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만약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시작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 당신의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고통, 실패를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본 후 성냥을 켜 그 종이를 태워버리십시오. 우리는 평생 동안 너무나 많은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 짐을 불태워버리고 마침내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현재 어떤 도전이나 중요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면 과거의 낡은 생각과 전략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론 머스크라면, 스티브 잡스라면,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미래에 대해서는 비전가가 되십시오. 5년 후에 당신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세요. 장기적인 사고만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을 보면 판단하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충동입니다. 내일은 아주 다른 것을 시도해 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그들을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늘 불편하고 잘 맞지 않았던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실험 삼아 그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이유를 파헤쳐 보세요. 그들을 영화 속의 흥미로운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억지로 덧씌우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네 번째는 역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역경과 실패를 끌어안으십시오. 단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업가는 진정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당신의 비전이나 사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실수를 통해서만 배우고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IMF 외환위기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7.8기의 정신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죽음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의 삶을 제한하는 모든 다른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매일 당신의 유한한 삶을 마주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결코 병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만들고 너무 늦기 전에 꿈을 실현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줄 것입니다.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당신은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열정과 모험심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세계를 그리는 붓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당신은 어떤